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규제 지역을 추가로 늘리면서 국내 조정 대상 지역은 총 1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지역 확대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규제 확대보다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총 46만 호, 아파트 31만 9천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현재 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에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1시간 꽉 채워서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로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벌써 12월 달, 이제 말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올해 참 부동산은 좀 격동해였다. 어느 해보다 더 격동해였다. 다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부동산만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항상 알토마토 이 부동산 TV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될까? 아무래도 2021년 부동산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이슈 시그널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떨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부동산 전망, 많은 이제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주요 연구소에서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현재 지금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좀 뜯어볼 건데요. 오늘도 좋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장.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라는 말인데요. 전국이 부동산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인 거시경제와 전세시장, 공급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1%로 외환위기 충격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따른 점진적 경기 회복 등으로 3%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 또한 올해와 같이 0%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내년에도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세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내년 아파트 분양은 전국적으로 3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추진 등 공급 대책과 맞물려 2021년 전세 가격 상승은 둔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매가 상승세는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리고 하는 겁니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하죠. 분양 예정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 자체가 올해부터 많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좀 있지 않느냐, 또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만 본다면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정부 정책, 벌써 20몇 가지의 정부 정책을 내놨는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은 또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 규제 대책에 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그거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재산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특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인근 지역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뭐랄까요, 그 유동성 자금 또 이제 그 금리 인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위가 돼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올해나 작년처럼 크게 상승폭을 유지할 수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도 좀 더 그 전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전세 시장입니다.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좀 이뤄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물량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세에 대한 물량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이 7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초월을 했습니다. 이런 유지는 서울이라든가 이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 더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약 한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생기는데 입주 물량들이 2023년부터는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봐서 매수 시기를 좀 잡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투자 이런 입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 또 이런 아파트들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무주택자들입니다. 이 무주택자 내년 7월부터 이제 그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 없을 기회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이 사전 청약 물량도 3기 신도시에서 내놓는 사전 청약 물량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이 무주택을 활용을 해서 끊임없이 청약에 대한 현장 이거를 항상 그 두들리고 또 이제 그 발품을 팔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두들겨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좀 좋은 효과를 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세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세력에서 나온 자료가 도표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할 부분인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변수가 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 하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1점 마이너스를 성장을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선방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뭐 치료제가 나오고 뭐 백신이 나와서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풀렸던 이 유동자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또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또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어떤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에 대한 잠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은 적어지지만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수요자, 즉 실수요자 측이 오히려 더 많은 입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세에 대한 역전, 이 매매에 대한 역전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매매 시장은 내년에도 상승률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매 하락으로 나왔지만 하락까지는 보기가 힘들고 이 매매 상승폭은 유지를 하되 이 상승폭의 비율이 작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하나은행 또 그 KDI라든가 이 어떤 그 전망을 2020년도 초에 좀 내놨었는데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정도의 어떤 경제 성장률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GDP 실질 성장률이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약간 상승폭을 좀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GDP 성장률을 봤었을 때는 상승폭은 유지를 그나마 좀 선방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한 해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유동 자금이 이제 점차적으로 풀림으로 인해서 GDP에 대한 성장률은 내년에도 크게 또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포함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 한국에 대한 기준금리라든가 이 주택 주담 대금 금리를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미국 기준 금리가 보게 되면 미국 금리가 이제 그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기준 금리를 하향 안정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쏠릴 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2019년도, 20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떤 그 체감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상승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도 점차적으로 좀 인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특히 이제 수도권 인근 지역의 어떤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 이 비율 변화가 크게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숙제가 남겠죠. 어떤 대책을 또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정부 이 나라에서의 어떤 부동산은 상당히 좀 한정적이죠.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수요 공급만으로서는 어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수세의 어떤 그 차단 효과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도 상승폭은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자체가 고점인지 아니면 최고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봐서 투자로 들어가기, 부동산을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전세 시장의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크게 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렇다고 해서 올해만큼 전세 상승폭은 크게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지방광역시나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하나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뭐랄까요? 기존에 뭐 가격이 가격이 많이 오른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뭐 상승세를 유지를 하죠. 올해 같은 경우 특징을 하나 본다면 이 수도권 또 지방 또 이제 지방 광역시별로 상승폭이 크게 유지가 됐다는 것이 올해 또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전세 시장에 대한 현황도 아마도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크게 역전되는 그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변화, 현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세가 상승률을 전세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대책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할 때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인근 이 전세가 상승을 보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 특히 뭐 하남이라든가 이 구리라든가 남양주 쪽 일대, 인천 계양 쪽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이 큰 폭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이 분양 물건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해서 입주를 해서 이 전세가가 상승하다 하더라도 사전 청약이나 이 청약에 대한 어떤 그 유지를 하면서 어떤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의 정책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차별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자동 발수 수량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자동 발수 수량이 2020년도 8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8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폭 상승하다가 21년도 이후에는 자동 발수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연도수가 좀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임대주택을 자동 발수가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세금 혜택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자동 발수 수량은 점차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 자체가 약간 21년 정도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증여에 의한 세대 분리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에 대한 세대 분리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 세대 분리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해서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증여에 대한 세대 분리가 올해 7월 달 이후에 이제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앞으로도 그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심리 또 매도에 대한 심리를 봤었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어떤 뭐 증여의 세대별리 증가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이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래량이 크게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내년 6월 달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랄까요? 그 일시적인 일가구 이주택이라든가 양도세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을 기점으로 한다는 게 뭐랄까 세금 고지를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달 기준으로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물량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가격 상승폭은 쭉 꾸준하게 유지하되 전세가 상승률도 비례해서 오를 것이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약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출 활용 주택 구매율인데요. 요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 30대와 40대의 구매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50대, 60대를 기점으로 해서 뭐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했던 비율이 50대에서 60대, 즉 실거주 쪽에서 좀 많이 있었는데 이 30, 40대 같은 경우가 이 주택 구매율이 높다는 것은 30, 40대의 다주택자의 어떤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주요 이슈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거시경제라든가 이 전세, 이 매매에 대한 이런 어떤 이슈입니다. 이 거시경제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여건이 크게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대책이라든가 그 OECD의 전체적인 어떤 걸 봤을 때는 적정한 선에서 대체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불안 심리 요소를 크게 좀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금이 더 많이 풍부해질 것인데 이게 과연 부동산에서 어떻게 흐름을 이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 같은 경우도 임차인의 권리보호 정책, 또 이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전세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는 있을지언정 전세가에 대한 어떤 비율 상승 효과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에 의해서 이 전세가도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매매 같은 경우도 정책으로는 매물 증가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또 실제 수요와 달리 매수세가 좀 단절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인한 매물 증가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수요와 달리 매수세가 좀 단절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같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어떤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급 전망을 보게 되면 22년 분양 물량가 약간 32만 원 수준으로 이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32만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대한 어떤 분양 물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입주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죠. 올해나 작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방 도심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 쪽 위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구라든가 부산, 대전 같은 경우도 이 정비 사업 위주로 해서 어떤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그 공급 물량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입주 가능 물량이 적어서 매수세는 좀 둔화가 되고요. 주택 가격이 뭐 이렇게 하락을 좀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락을 예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폭은 유지하되 상승폭이 올해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적어서 소량 매물이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세 가격 수요는 증가하나 매물 잔고에 대한 상승폭은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전세 가격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또 매물 잠김 현상으로 해서 전세 가격 상승률도 올해보다 내년도 크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만 몇 번 반복을 드리지만 정부 정책 시책에 따라서 물가 상승,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률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좀 뭐 전체적으로 뭐 서도 없이 좀 약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정부 정책, 부동산은 특히 정부 정책의 어떤 정책 방향 또 시책 이런 부분을 거슬러서 부동산을 매수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방향 흐름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지역과 투자를 안 해야 될 지역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정부 정책의 수요와 공급만 봐서 공급 물량이 적다고 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방향 틀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방향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거슬려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되 어느 쪽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 2023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내년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차선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이 가수요로 빠지는, 즉 주변 지역, 서울권 외의 기타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 지방 지역으로 빠지는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로, 매수 수요로 바뀌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지속이 되겠지만 크게 증가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청약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단기적인 어떤 투자 목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또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 다주택자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것이냐를 해야지 여기다 더 하나를 얹어서 뭐 하나를 첨가시켜서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좀 위험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2020년은 정말 우리 모였을 때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이 정말 큰 화두였습니다. 제 주변에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까지도 모이면 이야기를 할 정도, 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 체감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가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제 국토부 장관도 바뀌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변화가 생길 건지,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 방향성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약 꼭 하고 전화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내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1435번입니다.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청역 서희 스타일스 4차 2억 6천만 원이고요. 분양권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권 전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일단은 2억 6천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잘 보유하셔서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화성시청역 쪽 주변 지역이죠. 이쪽 주변 지역에 그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1차부터 해서 쭉 아파트가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좀 많이 있다. 또 이제 뭐랄까요, 그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데 이쪽 화성시청역 주변의 서희 스타힐스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양도 잘 됐었고 프리미엄도 잘 붙고
또 기대 심리도 많이 좀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쪽에 화성시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 이제 그 현대 자동차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직장인 수요층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 화성시청에서 모자랐던 부분은 바로 이 서해선 요 라인입니다. 이 지하철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불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죠. 여기 이제 서해선이 현재 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심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서해선 라인 자체는 뭐랄까요, 지금 밑에서 평택에서 올라오는 이 안중 쪽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하고도 맞물리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10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안산선 이 라인과도 맞물리는 요 라인입니다. 앞으로는 이 신안산선 요 라인이 앞으로 주변 지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서이스타일스 이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져 있고 이쪽 앞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오피스텔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오히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아파트 쪽으로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서해선이 이제 착공이 되고 이제 개통이 되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 그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또 이제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청 쪽 주변 지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이 문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1차부터 해서 4차, 5차까지 진행되는 이 서시텔스가 하나의 좀 단지로 좀 구성이 되면서 같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다. 그래서 잘 보유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적당하고요.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리고 주변의 호재들까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문의 전화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번호 252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산 단원구 주공 11단지 15평이고요. 최근에 계약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가격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거주입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사님, 최근에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계약 잘하신 걸까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신 건 아니고 뭐 평균적으로 가격대에 뭐 계약을 하셨다. 약간은 높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쪽에 이제 선부역 라인이죠. 이렇게 선부역 라인이고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해서 다이아몬드 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공 아파트 단지들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자체가 이 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선부역 쪽 요 라인으로 해서 이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상권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1층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좀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또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는 선부역이랑 약간 거리는 있지만 이 초지역과는 또 그래도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적으로도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또 앞쪽에 이제 화랑유원지라든가 이 저수지 쪽이 있기 때문에 요새 뭐 이 경기도권도 물론이고 서울권은 또 물론이지만 이렇게 앞에 뭐랄까요 이 호수가 있고 또 공원이 넓게 퍼진 지역들은 좀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주도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가격이 크게 뭐 이렇게 요동치거나 않았던 지역은 뭐냐면은 이 선부역 자체가 이 선부역입니다. 이 선부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나서 가격 상승폭은 좀 가져갔는데 근데 가격 상승폭을 가져갔는데 그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 또 좋은 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쪽에 이 4호선 라인인데요. 이 안산역에서 초지역, 이 초지역에서 이 고잔역에서 이제 중앙역 쪽으로 이어지는데 현재는 이 중앙역 쪽에 상권들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의 가격을 크게 가격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초지역 쪽 라인 자체가
이 KTX역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초지역 쪽 라인 또 이제 중앙역 쪽 라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격 상승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이쪽 앞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자체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잘 붙고 그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 자체를 약간 2026년에서 8년 정도의 매도 시기를 잡아도 괜찮은 가격에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985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독산 더타워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에 실거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때보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아이 때문에 금천 롯데캐슬로 이전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하네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많이 오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르려나? 팔고 가는 게 맞으려나? 하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매도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올해 당장 입주할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물건을 한 2년 정도에 매도를 하고 현재 지금 입주를 해도 큰 상관은 없다. 현재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도 가격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뭐 한 8억대 이상에도 거의 뭐 9억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이 전체 지역, 이 독산동 전체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이 롯데캐슬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보시게 되면 이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제 금천구청역과도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주변 지역에 어떤 호재거리가 나온다면은 가격 상승폭은 이쪽이 먼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독산 그 말씀하신 이 아파트도 지리적인 이점이 나쁘지 않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이 세대수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롯데캐슬 쪽으로 이전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 자체를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어때고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뭐 크게 뭐 세금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전세 놓고 2년 후에 매도 시기를 잡아도 나쁘지가 않고요. 오히려 롯데캐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좀 약간 서두르는 게 어떤가. 이쪽 지역의 가격 상승폭은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또 금천구청역 쪽 주변 지역에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고 지금 현재도 뭐 밑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거리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 안쪽에 이렇게 해서 실안산선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앞쪽에도 여기 생기지만 이쪽에 이제 금천구청과도 연결되는 역사가 이쪽 앞쪽에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가격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 롯데캐슬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뭐 초등학교가 좀 잘 되어져 있고 뭐 이쪽 안쪽에 중학교도 좀 잘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의 어떤 입장에 봤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롯데캐슬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좀 자녀가 이제 입주할 그런 어떤 학교에 들어갈 어떤 시기가 좀 도래를 한다면 좀 약간 좀 서둘러서 전세를 놓고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좀 현재 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매수 시기를 좀 빨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자, 이전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주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전세로 보유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조금 더 서둘러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1:1 맞춤형 해결책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송파구 위례 그 거역에 인접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 5호선 거역에 좀 인접해 있고요. 지하 5층과 지상 1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좀 전체적으로는 근생과 오피스텔, 근생
즉 상가와 오피스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약 한 2022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주체 대수는 상당히 좀 좋고요. 또 북일의 상업시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상가 비율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상권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수를 충분히 좀 잡아낼 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싶고요.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으로 3층에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자,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022년 5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거여역 근처에 있는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례신도시의 입지가 가장 좀 궁금합니다. 또 이쪽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상가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위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복정역 라인과 이 거여역 쪽 라인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북위례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여역과도 인접거리에 있고 8호선 복정역과도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면서 이 북위례에서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부지에서 현재 지금 세워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북위례 같은 경우는 하남 미사 방면과 이 선남과 분당 방면 또 강남과 잠실 방면을 다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이 안쪽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이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상가에 대한 어떤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어떤 그 집행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위례 쪽에 이게 그 세 개의 시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송파구 위례 쪽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5호선 라인 또 8호선 라인과도 인접해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 라인과도 또 인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와 어떤 교통에 대한 여건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이 안쪽에 들어가는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좀 남아 있고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위례 과천선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천과도 연계성을 충분히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례 과천선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곡 사거리라든가 수서 이 고령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지마다 지나가는 노선이다. 앞으로 좀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위례 신도시의 그 인구 유입입니다. 이 송파라든가 하남, 이 성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게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안쪽에 그 뭐랄까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업무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그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은 이렇게 업무단지와도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 업무단지가 단지 확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업무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주변 지역을 포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례 신도시별로 보게 되면 2016년도 이후에 크게 그 사업체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도 크게 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좀 지나갑니다. 위례 신사선이 지나가면 이렇게 위례 신도시 안쪽으로 해서 좀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가락시장, 이 하겨울, 이 보건사, 학동사거리 쪽에서 이 강남 쪽의 주요 요지들은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기대치가 많은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위례 신도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경전철이라든가 또 이제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호재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상가이지만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상가에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 상가가 장사가 잘 되겠느냐? 장사가 잘 돼야 이제 수요층이 계속 생기고 이 상가에 대한 공실도 없을 텐데 그러려면은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위례 신도시 계속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오셨고요. 또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강남에서부터의 수요층을 끌어올 수 있는 호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구성된 이 근생과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 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부착골 모양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 아직까지 입주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를 내년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되는 시기가 2022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 안정되는 그 시기에 본 물건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본 물건의 특징은 이 오피스텔과 섹션 오피스, 이 상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오피스라고 써져 있는 3층과 4층, 이 물건이 현재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비싸고 현재 좀 추세대로라면 3층과 4층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오히려 좀 기대가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그 예상 매매가는 약 3억 3,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 현재 지금 임차는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천에 한 14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은 약간 1억 2,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준공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치는 경기도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개 남지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좀 준공은 다 됐습니다. 가서 이제 실물로 현장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토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촌역 이 앞쪽에 이 9호선 등촌역이 상당히 좀 많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좀 많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등촌역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셨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등촌역을 중심으로 한 9호선 라인의 개발 호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 물건은 이 등촌역에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9호선 라인은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을 강남이라든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크게 가격 상승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많은 어떤 그 수요층들을 좀 있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회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만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또 하나는 본 물건 자체가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8층 정도에서 9층 정도면 앞쪽으로 해서 크게 뷰를 좀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재거리를 말씀드린다면 이 강북 횡단선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이 목동에서 이어져서 이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이 강북 횡단선이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이 목동선, 즉 5호선과 9호선이 유일하게 지나가는데 이 등촌역과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광부 횡단선은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이 대학가 수요층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가와 직장인 수요층을 한꺼번에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 전세가 또 월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의 호재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월드컵 대교가 이제 한창 공사 중입니다. 내년 초면은 이제 준공이 될 건데 이렇게 이제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세 개의 어떤 노선 자체가 직결로 연결됩니다.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와도 직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치가 많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근생과 오피스텔, 이 도시형 상가주택으로 꾸며져 있고요.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물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거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직장인 수요층들이 주 대부분이고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이트 톤으로 해서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놨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작은 방과 큰 방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실과 어떤 그 안방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천장형 에어컨이 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좀 적게 만드는데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화장실 안쪽에 다용도실을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분석을 한다면 현재 3억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약 한 2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2억 한 8천 정도의 현재 전세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약 한 3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 차내 월세 9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호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매도 시기를 좀 적정히 잡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투자 정보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올 연말은 참 쓸쓸합니다. 모임이 없는 크리스마스, 또 문을 닫은 가게들, 또 늘어나는 한숨과 또 불만의 목소리까지 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빨리 공급되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답답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마음으로 함께하는 따뜻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그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